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오늘 배워가시는 거 앞으로 금리나 전까지 요긴하게 써먹으실 겁니다. 자, 오늘 미국 고용지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국 고용지표의 진실 27만 2천 명 증가 예상치 대폭 상회.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죠. 월가 예상 건수가 한 19만 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7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고용이 아직까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가 아직 멀었겠네, 못하겠네 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퍼졌고 미국 증시 포함 비트코인 시장이 빠졌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일자리 수가 좀 크게 증가를 했어요. 민간 고용이 22만 9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서비스 분야가 20만 2천 개, 20만 4천 개, 그리고 상품 분야가 2만 5천 개, 그리고 정부 분야에서 4만 3천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일자리 수를.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서비스업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높다, 좋다. 20만 4천 건이나 늘었구나, 민간 고용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까지 올랐냐면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까지 또 올라가면서 4월 달에 0.2%였는데 이번에 0.4%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요게 또 이제 왜 올라갔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또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래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거의 한 저번 달 대비 한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요렇게 나왔는데 이상하다. 민간 고용이 22만 9천 개가 늘었는데 가계 고용이 40만 8천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5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서는 민간 고용이 22만 9천 개가 늘었고 가계 쪽 고용에서는 40만 8천 개가 감소를 했어. 이거 어디를 보고 어디가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우리 코인 시장이나 미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왜? 요게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면 미리 예측을 하던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미국 고용지표 집계 방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되는지, 이번에 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오늘 배워가시는 거 앞으로 금리 인하 전까지 요긴하게 써먹으실 겁니다. 뭐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경제 방송 하시는 분들도 요거 배워보시면 진짜 좋아요. 분석하시는데. 자,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데 신규 일자리 수 그리고 임금 상승률 요 두 가지를 어디에서 조사를 하냐면 기업 조사를 통해 산출합니다. 기업 조사. 우리가 조사가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규 일자리 수랑 임금 상승률은 어디서 한다? 기업 조사에서 한다. 자, 그럼 볼게요. 가계 조사에서는 뭐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 이번에 실업률 월가 예상치가 3.9인데 4%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0.1 올랐다는 건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고용지표가 이렇게 높은데도 시장 하락률이 적었죠. 방어를 잘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이 그나마 0.1 올랐어. 야, 실업률이 0.1 소폭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가 앞으로 빨리 나오겠다.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이 없었던 겁니다. 큰 조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실업률은 가계조사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일자리 임금 상승률은 기업조사에서 집계를 한다. 자, 그럼 포인트 이슈야. 기업조사랑 가계조사 뭔 차이점이 있냐? 기업조사에서 그 일자리 수를 어떤 거를 기준점으로 잡냐면 일자리로 잡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그 고용시장에, 고용시장이 좋게 나오는데, 고용의 질은 좋다, 안 좋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미국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 정규직이라던가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이런 분들은 해고율이 굉장히 높아. 근데 투잡, 쓰리잡, 막 음식점에도 일했다가 청소 일도 했다가, 택배 상하차도 했다가, 투잡, 쓰리잡, 또 그리고 또 택시 그 잡는 거 뭐죠? 우버? 우버 기사도 했다가, 그러니까 한 명이 4개, 막 5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야. 파트타임으로. 고용의 질은 안 좋다. 정규직은 해고율이 굉장히 높은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투잡, 쓰리잡, 포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업조사에서는 일자리 숫자로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한 명이 3개의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개의 직업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3개의 직업이. 영수가 4개의 직업이 있어. 그럼 4개의 직업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조사에서는 일자리 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기업조사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국민들 투잡 쓰리잡 기본인데 직업들이 이렇게 많네. 야, 고용지표 좋겠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가계조사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근로자. 내가 아무리 직업이 2개, 3개여도요. 한 명으로 치는 거예요. 가계조사는. 기업조사는 아니에요. 직업 숫자로 치는 거예요. 일자리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가계조사로 신규 일자리 수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얼마가 나왔죠? 40만 8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직종을 가진 이런 근로자들, 요 통계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조사에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기업조사에서는 어떻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다직종이 많으니까.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번에 비농업부문 고용이 27만 2천 명 높게 나왔고 반면에 가계 고용은 40만 8천 개가 감소했어.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집계 방식에서. 기업조사는 기준점을 뭘로 잡는다? 일자리로 잡는 반면에 가계조사는 사람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요런 요런 것들도 있어요. 가계조사에서는 기업조사에서 좀 달리 뭐 무급이라던가 뭐 휴직자라던가 농업 분야 종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대신. 근데 기업조사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기업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미국의 근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미국의 근로자들이 어떻다? 기본이 투잡, 쓰리잡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 국민들이 투잡, 쓰리잡 이렇게 다업종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뭘까? 투잡, 쓰리잡을 갖는 이유가 뭘까?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은 어떻다?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 그렇죠. 내가 집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 뭐 버거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햄버거 가격이 막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는 물가가 싸서 그냥 버거킹 햄버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 개의 직업으로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팁니다. 거기다 금리까지 높아. 렌트비도 비싸네. 자동차 대출이자도 높아. 그럼 계속해서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도 잠잘 거 줄여가면서 뛰어야 돼. 그러면 지금 미국의 다직종 근로자가 많다는 건 미국 실질 경제, 실물 경제가 어떻다? 힘들다.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뜻이겠죠.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다. 실물 경제가 너무 퍽퍽하다. 그 뜻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가계조사의 좀 그 상세 데이터 중에 풀타임 고용자가 62만 5천 명이야. 62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풀타임 고용자. 반면에 시간제 고용자는 28만 6천 명이나 증가했어. 그 뜻은 뭔 뜻이다? 정규직이나 조금 오래 뭐 이런 4대 보험 이런 직들은 감소가 했고 퇴사를 했고 고용의 질이 안 좋은 파트타임 직업이 급증했구나. 늘어났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계조사 40만 8천 명이 감소를 했죠. 이 부분 중에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20살부터 24살. 자, 이분들 나이 딱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대학 졸업생이죠. 5월달 미국 대학 졸업 시즌이죠. 이분들 통계치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가계조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뭐 미국의 고용지표 갖고 이제 뭐 많은 경제방송들이 막 이런 내용 뭐 저런 내용 말씀들 하실 건데 미국의 지금 당장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완만한 둔화. 그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막 높게 나왔다 그래서 막 금리가 미뤄지나 늘어지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고용지표가 코인이슈 저놈이 말한 대로 집계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뭐 가계조사, 기업조사.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들은 기업조사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거고 가계조사에서는 떨어졌구나.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실적 발표 들어가는데 이제 크루즈 회사들 얘네들 실적이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크루즈 기업들 실적이 높게 나왔어. 매출이.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매출은 감소했고 대다수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쓰는 뭐 물건들 아니 음식점들 얘네들 기업들 매출은 떨어졌어요. 요 두 가지 지표만 봐도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진다?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방송들 보면은 막 미국이 경기 침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미국이 뭐 리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뱅크런 납니다. 경기 침체 나올 건데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대선 전까지는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겁니다.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대선 전까지는. 이미 뭐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는 2년째 틀리고 있죠. 경제학자분들. 재작년부터 경기 침체 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소비율도 떨어지고 그 초과 저축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뿌렸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소비가 급감할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No.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 볼게요. 크루즈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났어. 그러면 뭔 뜻이냐면 이게 미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평생 소원? 돈 벌어가지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국인들의 평생 소원?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좀 많은 비중이, 저도 노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뒤에 산, 앞에 강, 물, 배산임수라 그러죠. 시골에다가 집 짓고 펜션 지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강아지 키워가면서 막 약초도 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생활을 하고 싶은, 경제적으로 딱 졸업을 하고. 근데 미국인들은 그게 뭐냐면은 크루즈 전 세계 일주, 글로벌 다 일주하는 거, 국가들 다 크루즈로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게 꿈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 한국은 뭐 별장 지어가지고 펜션 짓고 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크루즈로 전 세계 여행하는 거. 근데 그 크루즈 기업의 지금 티켓 매출량이 늘어나고 크루즈 기업들이 매출이 높게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상위층들의 소비는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다. 투자도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저축률로 평가하면 안 된다, 분석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미국은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다? 중상위층, 돈 많은 분들. 미국 소비의 40%가 돈 많은 분들, 거의 1%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아. 소비, 투자 활발하게 해. 왜? 엔비디아 투자해 놓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노후 연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반면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어떨까? 프랜차이즈 매출 감소하고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소비를 못해. 투잡, 쓰리잡, 포잡 뛰어야 돼. 그리고 투자는 당연히 못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대출이자 내기 급급한데.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의 소비를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중상위층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소비나 투자를 활발하게 해줘. 그러면 미국이 소비가 꺾여서 경기 침체가 온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이렇게 소비를 잘하고 있는데 크루즈 기업들 매출 높게 나왔어? 아, 미국의 중상위층 먹고 잘 사는 분들, 소비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분들 돈을 뒤집어지게 벌고 있구나. 하위층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겠지만 상위권들은 어떻다? 중상위층들은 잘 살고 있구나. 이분들이 미국의 소비 최소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떠받들고 가겠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겠죠. 소비가 뚝 꺾인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선 전까지 경기 침체 쉽지 않다. 물론 대선 이후는 전 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제니 옐런 누님이 있잖아. 국채 찍어가지고 소비 계속해서 공급해주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선 전까지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꺾여요,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요?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 분석이라는 거. 자,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와 임금 상승률. 자, 미국은 신규 일자리 수와 임금 상승률은 기업 조사를 통해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가계 조사를 통해 산출을 하죠. 기업 조사에서는 1인 다직종 통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가계조사에서는 사람으로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다직종을 갖고 있더라도 한 명으로 집계를 하죠. 현재 미국은 높은 물가 때문에 다직종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조사에서는 고용지표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가계조사에서는 고용지표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할 때 기업조사인지 가계조사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